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정상화가 이뤄져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허희연 교수 그리고 서지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허 교수님, 지금 이딴 보도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장사가 안 됐던 곳은 아니잖아요. 예, 오해 뭐 장사가 안 돼서 매물로 나온 게 아니고 네. 장사는 잘 됐죠. 그런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 자체가 좀 부실화되면서 네. 계속 그것을 떠안았고 사실은 아시아나 항공 자체는 작년에도 매출이 계속 올랐고요. 해마다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회계 한정 의견 때문에 좀 정정을 해서 영업 손실이 좀 나긴 했지만 네. 회사 자체는 비교적 탄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기업인데 영업은 잘하는데 재무적인 부실, 그러니까 재무적 위험 때문에 지금 결국은 뭐 오늘 지분 매각 공시가 났네요. 예, 이젠 뭐 매물로 나왔습니다. 네. 예. 서 교수님, 예. 서 교수님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뭐 재무적인 상황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은 25일 날 그 회사채가 이제 600억 정도가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3조 원 정도 되는 부채가 있는 것 같고 일단 ABS 증권 발행한 것만 해도 1조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자 비용만 따져도 이제 상당히 1,6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 그룹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상황이죠. 네. 예. 잘 나가던 아시아나항공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이에 대해서는 박삼구 전 회장의 무리한 경영을 지적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교수님, 지금이 이 금호그룹 지배구조를 완성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의 기여가 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88년에 서울항공으로 시작을 네. 했죠. 당시에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약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2006년에 금호그룹이 박삼구 회장이 이제 추진했던 게 대우건설 그렇죠. 인수입니다. 그때 네. 인수가 6조 4천억이었고요. 또 2년 후에는 대한통운을 또 인수를 했죠. 그게 4조 1천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10조 5천억을 들여서 정말 무리하게 인수를 했던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운이 안 따라줬던 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2009년에 전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요. 자율협약에 들어가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대우건설 그다음에 대한통운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3년씩 껴안았다가 매각을 했고 그룹 전체가 부실에 빠지면서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그때 자율협약에 들어갔고요. 물론 이제 회생은 바로 됐습니다만 네. 그때 떠안았던 것이 결국은 계속 지속돼 오지 않았는가. 그 네. 차례 위기가 몇 차례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는 채무 돌아오는 차입금 만기라든가 이게 너무 부실에 커져가지고 이제 견디다 이번에 채권단이 손을 대는 겁니다. 네. 2006년에 대우건설 인수 그리고 2007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무리하게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무리한 이 확장 속에서 2008년 이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연이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중 또 대표적인 게 지난해 기내식 대란이었는데요. 당시 박삼구 전 회장의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서 교수님, 예. 이 지난해 기내식 대란 역시 이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이런 시각이 많죠. 예. 일단 재무적인 측면에서 부실 때문에 사회적 신뢰도 잃었지만은 네. 사실 불실의 CEO라는 오명도 이제 안게 됐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기내식 대란 사태가 되겠습니다. 기내식 대란이라는 건 사실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기내식을 공급해 왔던 업체하고 이제 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재계약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이제 해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기내식을 공급해오던 업체가 공정위에다가 이제 어떤 제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알려진 내용이 이제 금호고속
그 금호산업의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격인데요. 금호홀딩스 채권 1,600억 원을 이제 그 인수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네. 기내식 공급업체가 그걸 거절하니까 사실은 이제 재계약을 안 했다는 그런 어떤 그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에 얘기를 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그 박삼구 회장이 어떤 그 경영 스타일을 비판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관행에서 이제 동반자적 어떤 협력 관계 유지해오던 기내식 공급업체를 이제 계약 해지하면서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어떤 그 재무적 이런 그 상황이 안 좋은 거를 타결하려고 하는 그런 레버리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불신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난번에 이제 발생했었던 이제 그룹의 어떤 회계 분식 문제, 한정 판결 받았던 거, 네. 그다음에 뭐 자녀 특혜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CEO에 대한 불신을 많이 초래하게 되면서 결국 CEO로서의 어떤 도덕적 위상도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내식 대란을 통해서 이 협력사에 대한 갑질 의혹이 또 불거졌고 또 여기에 회계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 겹겹이 쌓인 이런 의혹들로 금호그룹 자체가 외부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금호그룹이 처음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채권단이 퇴짜를 놓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뼈아픈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잠깐 보면 이 대주주의 재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 자체를 살리기 위한 게 돼야 한다. 즉 대주주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말로 풀이가 되는데요. 허 교수님, 네. 이 최종국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자구안을 지난주 9일 날 내놨죠. 네. 근데 이례적으로 금융위가 바로 그 다음 날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날 그게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걸 퇴짜를 놨는데 지금 얘기대로 대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 네. 근데 자구 계획을 내는 거를 보면은 거기서 또 신뢰를 잃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 되는데 네. 먼저 그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 복귀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박상구 회장께서 그러셨는데 2달 전에도 일선에서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채권단에서 뭐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냐면 아들이 하는 건 어떡할 거냐.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것에 대해서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행사할 수 것이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아니냐. 네. 매각을 처음으로 꺼내놨죠. 그런데 자회사를 매각하고 대한항공은 3년간 그대로 정상화가 안 되면 그때 매각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정구 그 금융위원장 한 얘기가 30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또 하나 내놓은 거는 이제 우리 오너 일가의 그 모든 지분을 이제 그 홀딩 컴퍼니가 지주회사가 금호고석입니다. 금호고석에 있는 지분을 다 내놓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금융가에서 다 아는 얘기죠. 그 금호타이어 어려울 때 이미 그 본인하고 아들 거는 다 나갔고요. 40.7%가 이미 담보로 잡혀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게 완전히 상환이 안 됐고. 근데 그거를 해제시켜주면 이쪽으로다가 담보로 또 담보를 넣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빚 돌려막기 하자는 거냐. 네.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딸 거 합해서 4.8인데 지분이 4.8%인데 그 주식 가치로 한 200억 되는데 그거 이제 시가로 하지만 그 담보로 잡을 때는 50% 잡거든요. 한 100억 정도 해놓고서 그거를 5천억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이제 어떤 자관이 또 내놨냐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 이게 네. 가장 근원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비수익성 노선을 이제 없앨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인력 생산성이 지금 낮으니까 재고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네. 그냥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니까 조직을 줄이고 감원한다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말로 다 반응을 보였고 거기 하나 덧붙인 거는 차라리 사죄를 내놓든지 유상증자를 해봐라. 그런데 그건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네.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오늘은 뭐 상종가이지만 지난주에는 4,300원대에 머무는 주식 가지고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죄는 이미 다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내놨고 결국은 이제 오늘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된 매각적으로 거죠. 가다가 네.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수정 자구안을 내놨고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이 자구안에 대해서 오늘 최정구 위원장이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 채권단이 반길 만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 지배구조에 큰 축이 빠지게 되는 건데
금호그룹 매출액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항공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매출을 이끌었던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고요. 네. 참고로 보면 2016년, 17년 이후에 계속 한 2,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매출 한 6.3조 원,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이 한 2,5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는데 사실 이 그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매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 자회사까지 이제 빠지게 되면 그룹 자산의 한 70% 정도, 매출에도 한 거의 이제 70% 이상이 이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 수준으로 이제 그 그룹의 위상이 하락하게 되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배 구조에 상당히 이제 어떤 빈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이제 금호고석이 이제 지주회사로서 이제 금호산업의 45.3% 지분 가지고 있고 사실 금호산업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또 33.5% 정도 지분 가지고 있는데 그 33.5%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아시아나항공 내에 있는 뭐 에어 서울이라든지 에어 부산이라든지 아시아나 IDT라든지 이런 자회사까지 다 매각이 돼 버리면 거의 뭐 사실 빈껍데기가 남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룹의 이상은 아주 이제 재계에서 아주 중견기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허 교수님, 이 그룹의 자산 규모도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 수 있다면서요? 예,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이끌었던 그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매각이 되면 거기에 일괄 매매될 게 이제 자회사 에어서울이 100% 자회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어부산이 44% 지분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IDT가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자회사도 76% 그렇게 가만 일괄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매각 공시 나온 거에 그 문구로 봐서는 그렇게 일괄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네.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부분이 빠져나가고 그런데 지금까지 경영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실수가 몇 차례 있었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영구적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 자연인처럼 80년 못 삽니다. 보통 뭐 30년이면 좀 이런 얘기가 뭐하지만 항상 새로운 그 M&A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100세 장수 기업이 흔치 않아요. 그런 점에서 어렵네요. 보면은 네. 늘 일어날 수 있는 시장 현상인 것이고 세계 항공업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들어봤던 노스웨스트라든가 페남이라든가 뭐 TWA라든가 다 그렇게 합병이 되고 사라졌죠 시장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결국은 경영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네. 예. 교수님,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수순을 밟으면서 지금 누가 인수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좀 SK, 한화, 애경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예, 뭐 저는 이 M&A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이렇게 예견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 하루 저녁에 끝납니다. 그냥 감쪽같이 그저 결정 나는 거라서 조용히 있다가 뚜껑을 열어봐야 네. 예, 그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은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좀 허 교수님이 어렵다고 예측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후보군들은 대기업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SK 같은 경우는 자금이 이제 풍부하고 그다음에 그 역사가 사실 M&A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자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삼성하고 이제 거의 뭐 공동 수준의 1위에 또 재계 수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관심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그 항공기의 어떤 엔진을 만드는 그 회사인데 네. 그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나. 그럼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룹의 어떤 시너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도 후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경그룹 같은 경우는 뭐 LCC라고 하죠. 뭐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그래가지고 저가 항공사 이제 그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풀 서비스 커리어까지 이제 나간다고 하면은 사실 애경그룹도 후보가 되고 그러면 CJ 같은 경우도 뭐 대한통운 이제 회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항공 산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7년에 TA-항공 인수하려고 하다가 뭐 실패했는데 결과적으로 재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항공 산업에 무척 관심이 많고 결론적으로 이런 그 후보들이 이제 아마 국내에서 이제 매물을 인수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은 어쨌든 어떤 기업이 됐든 경쟁이 많이 붙으면 상당히 이제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우리 산업계에도 큰 지갑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